근데 문제는 이제 답정너라는 거죠.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좀 듣기 능력이 떨어져요. 이렇게 자기 말하는 잘하는데 네. 대화할 때도 귀를 닫고 이렇게 있다가 자기 할 말을 자꾸 하는. 근데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그게 어쩌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답을 배우면서 자라서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저는 요즘에 보면 사람의 그 성공과 실패 요인은 정말로 다양하게 많지만 네. 저는 성질이 좀 매우 급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숙달되어진 노하우가 있잖아, 어른은. 근데 그 노하우를 너는 빨리 캐치해서 빨리 와. 그러니까 이제 답정너가 돼버린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의 엄마 아빠들의 모습이 다 네. 저의 옛날 모습.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의 벌써 차에 옛날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네, 자연스럽게. 아니 하다 보니까 뭐 괜찮을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우리 선생님께 저는 사실은 오늘 굉장히 쇼크였어요. 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의 문제가 매우 많다라는 초등학교 취재는 거의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네. 근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 줄은 뭐 정말. 왜냐면 지금 얘기한 우리가 톡톡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네. 초등학교요. 네, 네. 또 초등인데 요게 내용상 고등학교까지 봐도 되는. 제가 이 제목에 초등 1학년이라고 달았지만 제가 이야기할 때 항상 그래요. 학년에 상관없이 학부모라면 모두 읽어야 된다. 이 초등 1학년을 단 이유는 공부에 대한 큰 이야기를 하고 초등 1학년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부로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썼기 때문에 뭐 학년에 상관없이 다 읽어보시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왜 고1 어디 있지? 고1 학부모가 알아야 될 대입 노하우가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그걸 바꿔서 달라진 입시 세 판을 짜라. 네. 올해는 또 학부모가 꼭 알아야 될 대입 노하우 뭐 이 책을 썼어요. 네, 네. 여기 있구나. 여기 잠깐만요. 네. 아니 여기 아니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 책이었는데 이 책이 히트친 거야. 왜? 고1 학부모라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게 2년 연속 이걸 연달아 하면 좀 그렇겠다 싶어서 이제 제목을 계속 바꿔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근본은 같다는 예, 그렇죠. 중요한 근본은 같고 맞아요. 초1, 고1의 특수성을 조금 더 추가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저는 사실 오늘 선생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심각한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매우 쇼크를 받아 있는 상태고, 왜냐면 그 아까 책을 그나마 읽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우리의 그 톡톡 그를 구독할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의 학부모 얘기를, 그러니까 뭐 정기구독 때문에도 이제 사무실로 전화 오고 하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이 톡톡을 너무 재밌게 본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쟤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톡톡을 그렇게 재미있게 읽는 아이가 그것도 이 뭐라고 하죠? 4, 5, 6도 아니고 1, 2학년, 1, 2, 3학년에 나왔다? 이건 그야말로 영재급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적은 수뿐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 매우 심각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이게 사실 교육의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이렇게 이제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우리 집에서는 좀 어떻게 뭐를 더 바꿔볼까? 또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면 엄마가 갖고 있는 집단 지성의 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의하고 공감해주고 맞아, 우리 교육은 뭔가 어떻게 좀 바꿔야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널리 확산이 될수록 그 학교 교육이 바꿔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래 니네들만의 얘기고 우리 아이는 뭐 내대로 키울 거야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그러려면
아까처럼 우수한 아이들이 뭐 그거는 사실은 엄마 아빠들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자기들도 이제 대처를 하는 경우지만 실제로 뭐 공부를 원래부터 싫어하는 아이도 있으려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8대2 예를 들어 이제 80%의 아이들은 대다수의 아이들이죠. 네. 80%의 아이들은 뭔가 우리가 그 잘만 조정만 해준다든지 어쨌든 잘만 뭔가 이끌어주면 네. 그 삶에 대한 것을 이렇게 기쁘게 여기는 네, 네. 좋아할 만한 아이들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런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 역시도 뭐 저는 뭐 입시까지도 다루다 보니까 아이들이 꼭 뭐 서울대를 가야 된다, 연고대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만큼은 네. 그런 역량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야 왜 그 같은 거라도 성적이 늦게 나오는 애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고등학교 시기에는 그 당시에는 뭐 그 아이가 적어도 그때까지의 능력은 좋아서 서울대 연고대를 갔을지언정 이것이 또 사회로 길게 봤을 때 사회까지 이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아이들도 그만한 역량들을 서서히라도 계속 갖춰갔기 때문에 역전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에 네, 가서. 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키워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건데, 네. 그렇게 아까 내 얘기했던 그 상위 아까 10%, 20, 15%, 요 아이들 말고, 네. 그 밑에 아이들 있잖아요. 네. 밑에 아이들이라고 하면 뭐 16%부터 80%까지 네, 아니면 네. 그 100%까지의 아이들을 좀 우리 가정에서 네. 좀 이거는 이렇게 좀 바꿔줘라. 뭐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하브루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화거든요.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대화입니다. 근데 대화인데 제가 재밌는 사례를 담았는데 뭐냐면 애들한테 하루에 부모님이랑 얼마나 대화해라고 묻고요. 부모님들한테 하루에 애들이랑 얼마 대화하세요라고 여쭤봤어요. 그럼 사실 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요. 네. 거의 4배에서 5배 차이가 나요. 애들은 10분 했다 그러고 부모님은 50분 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네.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대화가 대부분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명령이고 시키는 거고 잔소리라는 거예요. 야 숙제해라. 밥 먹어라. 빨리 치워라. 이거는 사실 대화가 아니고 지신 거죠. 그러면 이제 대화가 되어야지 되는데 그 공부 기본기, 집중력, 읽기 능력, 사고 능력 이런 것들 거의 다 대화에서부터 키울 수 있거든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간하고 소통을 안 하고 컴퓨터랑 소통하는 애들이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부모님이랑 눈을 맞추고 계속 저녁마다 이렇게 대화하는 그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집중력이라는 게 생겨요. 이 사람한테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들. 그 다음에 읽기 능력 같은 것도 책을 읽고 야 너 혼자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림책을 읽든 무슨 책을 읽든 읽은 다음에 야 무슨 내용이니 어떤 내용이었니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가 엄마의 질문을 듣고 다시 펼쳐서 보면서 찾아보고 이것이 바로 읽기 능력의 향상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대화를 해야지. 그 다음에 사고력 또한 엄마가 그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거 나쁜 짓일까? 아니면 착한 짓일까? 나쁜 짓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빠요라고 자기 생각을 자꾸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대화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 유대인 속담에 쇠를 단련하는 것은 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단련하는 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같이 대화를 해주고 응대를 해주고 주고받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서 집중력, 읽기 능력, 사고력, 공부 역량 이런 것들이 다 길러진다는 거예요. 집에서 대화를 소통하는 대화를 하세요.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지시 명령을 줄이시고요. 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선생님 얘기를 그러니까 유초중고의 자녀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자녀를 갖고 있는 네네. 사실 성인이 됐다 한들 그럴 것 같아요. 네네. 뭐 성인이야 뭐 공부하라는 말을 못 할 수 있겠지만 네. 적어도 아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교감하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표현상 자꾸 부비어라 네네. 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를 정말로 실천해 주셔야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물론 엄마 아빠가 이제 두 분 다 왜 밖에 그 일하러 갔다가 오시면 7시나
8시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집에 네. 돌아오면. 그러면 7, 8시면 또 대부분의 한 그 중에 한 40, 50%는 좀 도시 지역은 뭐 70%고 중소도시라고 하면 50% 정도는 그 시간에 자녀들이 학원에 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그 아이들이 이제 집에 오면 보통 9시, 10시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씻고 그 아이가 책상에 앉기를 바라죠. 엄마 아빠들은. 왜냐면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돈 벌어서 너도 학원 보내주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 일단 책상에 앉아주기를 바라죠. 엄마 아빠는. 근데 지금 오늘 이 하바르타로 시작하라 이 얘기의 요점도 그렇고, 실제로 그런 나중에 고등학교의 자녀들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런 아이들이 그런 기록들이 많으면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 역량이 있다고 판단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 현실에서 네. 그거가 좀 너무 무시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듣느라고 바쁜 거죠. 학교 가서 듣고 네. 학원 가서 듣고 그 다음에 읽기는 뭐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읽기 능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성적이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꼭 성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아이의 역량을 키워가는데, 아까 읽기에 대한 얘기 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거는 정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럴 것 같아요. 우리가 엄마 아빠는 낮에 이렇게 일하러 가면 정말 단기 마라톤이라고 하나요? 10km 뭐 하프라든지 하프 마라톤이라든지 아니면 네. 42.19km를 막 달리고 이제 사실은 집에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잠깐 동안에 또 엄마 나름대로의 또는 아빠 나름대로 휴식이 필요하지만, 그게 어느 시간이든 그것이 잔소리가 아닌 아이하고 그냥 사랑의 대화죠. 사랑의 대화를 나누서라도 이게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네. 이런 시간은 무조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하루에 방금 마라톤 예를 드셨는데 아이들도 하루가 소진돼서 오거든요. 그러네. 인간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정서가 바탕이 돼야,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야 일이 되잖아요. 그래요. 집에서 부모님하고 대화하고 따뜻하고 그게 바로 에너지 충전이거든요. 근데 다들 힘들다고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으면 정서가, 아이들이 얘기는 안 하는데 고갈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고갈이 되면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까지는 엄마한테 매달리지만 그때까지 그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5, 6학년 때부터는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게 그 전에 관계를 형성한 애들만 사춘기 때 부모하고 옆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때까지 관계를 형성을 못하면 이제 아이들이 부모하고 자기를 이제 선을 딱 그어버리죠. 이렇게 애정을 나눈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멀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고,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 갔을 때 정서 충족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동년배 친구들한테 하는데, 그게 이제 잘못됐을 때 불량 청소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정 충족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돼야지 건전하게 성장하고 공부도 안정된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더 현실에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적용할 수 있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뭐 자기가 먼저 책 읽어 이러지 말고 엄마 아빠 누군가가 됐든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면 너무 길지 모르니까 30분이라도 엄마 아빠가 분위기 좀 잡아서 책을 읽는 모습을 꼭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루에 30분.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실천하기 어려운 거죠. 30분부터 시작하지 마시고요. 좀 더 줄여서 10분, 15분부터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10분, 15분이라도 책을 어떤 책이라든 사서 뭐 하브루타로 시작하라 책을 됐든, 제가 출판하는 나침반이 됐든 톡톡이 됐든 그걸로 해서 보게 되면 일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녀와 대화를 할 때 보통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아까처럼 학원 가고 엄마 아빠 또 갔다 오고 또 뭐 아빠 엄마 보면 또 아빠 엄마 뭐 예를 들어 술 한잔 드시고 오시면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최대한 냄새를 안 풍기는 상태에서, 최대한 멀쩡한 정신 상태에서 자녀와 대화를 나눠보는. 근데 어떤 대화가 좋을까요? 보통?
모든 거는 부모님 마음에서 꺼내지 마시고요.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아이한테 오늘 어땠니? 마음이 어땠니? 별일 없었니? 마음이 어땠니? 네네네. 오늘 뭐 불편한 일이 없었니? 저번에 뭐 불편하다 그랬는데 그 친구랑 어떻게 됐니? 아이를 끌어내주는 게 중요해요. 부모님이 나 회사에서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하실 일도 사실 없으시고 그런 얘기하면 애들은 관심 없거든요. 애들 얘기를 들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기야 지 얘기할 때는. 네. 그리고 눈을 쳐다보고 공감해주고 네. 교감해주고 네. 또 그것을 꼭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하실 것. 제가 이게 꼭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나가다가 오늘 어땠어? 응 괜찮았어? 응 알았어. 빨리 들어가 공부해. 이러잖아요. 그 영혼 없는 건 다 느끼죠. 아이들이. 그래서 별로 그건 의미가 없고요. 네, 잠깐이라도 앉아서. 그렇죠. 잠깐이라도 테이블이든 아니면 뭐 그냥 이런 맨바닥에 앉아서라도 자녀의 눈을 곧바로 쳐다보고 아이도 그 상태가 이 분위기가 잡히는 거죠. 일단 대화 분위기가 이게 사실 교실 분위기하고 같은 거죠.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고 대화를 시작해가는 그렇게 아까처럼 그것도 10분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 길지는 않더라도. 그게 필요하네요. 일단 그 두 가지네요. 엄마 아빠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라. 아니면 가끔 엄마 아빠가 힘들면 멤버 체인지를 해서라도 꼭 봐라. 아니면 그게 힘들면 일주일에 한 3번만이라도 꼭 해라. 매일 하긴 좀 그렇지 않을까요? 뭐 저도 못하는 날이 있고요. 그거는 뭐 사람이니까 일주일에 7번 하라 그러면 너무 기계적이고 오히려 힘들거든요.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매일 TV만 보던 거 그래도 책 보는 모습을 조금씩 늘려가자라고 생각하시면 부모님도 마음 편하시고요. 실천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이제 최근에는 혼자 이제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혼자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라도 일주일에 매일 아니어도 좋다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일주일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 오늘은 뭐를 꼭 해야지라고 하면 그것이 뭐 살짝 뭐 반주하고 오셨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앉아서 이렇게 뭐죠? 그 식당 쪽 칸에 가보면 보통 이렇게 불이 있잖아요. 그 밑에 앉아서 책을 보고 뭔가를 엄마 뭐해? 엄마도 좀 책 좀 보려고 하고 아까 왜 그 무슨 형광펜이요? 형광펜 아까 자녀분 형광펜을 놓고 이렇게 뭔가를 그리고 있으면 그 자녀가 그랬대잖아요. 나도 형광펜 사달라고.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이라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이가 굉장히 가만 생각 굉장히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에게도. 그렇죠. 왜냐면 집에서 부모님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따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되면 공부를 집에서도 하는 거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고 부모님이 TV 보면서 자꾸 스마트폰 보면서 TV 보면서 책 보라 그러면 왜 엄마 아빠는 재밌는 거 보고 나한테 이렇게 시켜 이렇게 되니까 그게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아이들. 맞아요. 제가 뭐죠? 그래 원숭이들 보면 이렇게 아이들 자기 자식 엎어놓고 왜 이를 잡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가끔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원숭이 이런 거 나올 때 보면 근데 그런 것들처럼 근데 그 원숭이가 또 자기가 엄마가 되면 또 애기 엎어놓고 또 이 잡아주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처럼 이 자식들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배워가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 전백윤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정말로 쇼크였어요. 근데 우리 애들 그러니까 제 말 우리 애들은 제 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 이 문제는 이거는 그냥 꼭 우리 가정에만 다 맡겨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국가 차원에서도 뭔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시죠. 긴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아이들 공부를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부할 수 있는 아이로 이렇게 키워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공부라는 게 단순히 학교 성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공부를 하는 집중력, 읽기 능력, 태도들이 결국 인생을 살아가는 힘 자체가 맞습니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잔소리보다도 듣기, 부모님이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잘 안 돼요. 한국인들이 말은 잘하는데 많이 들어주시면 우리 아이들 조금 변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